그날 황제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좋지 않은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북쪽 국경에서는 병력이 부족하다는 보고가 도착했고 공무를 실은 수레는 예정된 날짜를 넘기고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정 담당자는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고 원로원에서는 또다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새벽부터 한 번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들어왔고 보고서를 내려놓았고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한 사람이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황제는 묻고 듣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사람을 맞았습니다. 점심때가 훨씬 지나서야 그는 식탁 위에 놓인 빵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빵을 조금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폐하, 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손에 들고 있던 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렸습니다. 한 관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국의 곡물 운송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도착해야 할 곡물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식량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수레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관리는 준비한 듯 대답했습니다. 폭우 때문입니다. 폐하. 길이 무너져 수레가 지나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황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탁자 한쪽에는 그날 아침 도착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황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폭우는 없었습니다. 길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운송이 늦어진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출발 자체가 늦어진 것이었습니다. 마르쿠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폭우 때문인가? 관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폐하. 그 순간 황제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평소 좀처럼 표정을 바꾸지 않던 황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르쿠스는 피곤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식량까지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거짓말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황제라고 해서 화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의 잘못을 매일 마주해야 했기에 화낼 이유는 누구보다 많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여러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감히 황제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가? 병사들의 목숨이 달린 일을 이렇게 처리하고도 변명하는가? 당장 그 자리에서 관리를 꾸짖어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명령 한마디면 직책을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신하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입을 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르쿠스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멀리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가지가 바람을 따라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르쿠스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그가 침묵하는 동안 방 안의 사람들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황제가 바라보고 있던 것은 거짓말을 한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은 정의에서 나오는가? 잠시 후 또 하나의 질문이 뒤따랐습니다. 아니면 상처받은 나의 분노에서 나오는가? 둘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잘못의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났다는 이유로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것을 구별하려 했습니다. 그때 문득 자신이 여러 번 되새기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 가운데는 참견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오만하고 속이고 이기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놀라지 말자.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마련이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조금 전까지 가슴을 채우던 분노가 아주 조금 멀어졌습니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분노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관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가? 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곡물 운송을 늦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관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르쿠스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내가 안타까운 것은 자네가 그 실수를 숨기기 위해 진실을 버렸다는 것이다. 관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폐하, 저는 황제가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높이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말게. 자네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마르쿠스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는 탁자 위에 보고서를 집어 관리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안으로 운송 상황을 다시 확인하게. 누구의 책임인지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기록하게. 그리고 병사들에게 식량이 도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찾아 다시 보고하게. 관리는 두 손으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폐하.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폐하. 마르쿠스가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 사람을 크게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황제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려놓았던 빵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미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것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꾸짖고 싶었네. 진아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황제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 크게 말일세. 그제야 방 안에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의 다음 말에 모두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화가 난 순간에는 한 가지를 조심해야 하네. 무엇입니까? 마르쿠스는 대답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다가 또 하나의 잘못을 만들지 않는 것. 진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황제는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날 마르쿠스는 분노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화가 났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습니다. 상대에게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느끼는 것과 분노에게 행동을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그날 황제가 가장 먼저 다스린 사람은 거짓말을 한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신하도 아니었고 거대한 로마 제국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마르쿠스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관리의 거짓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순식간에 솟아올랐던 분노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에 자신이 다시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읽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한동안 펜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를 화나게 한 것은 정말 그 사람이었는가? 그 질문 앞에서 그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사건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아직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상대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 사건을 붙잡고 있는 자신의 마음 속에 있을까요? 마르쿠스는 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불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건은 밖에서 일어나지만 분노는 마음 안에서 완성된다. 그날 밤 그는 분노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노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황제가 평생 연습했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창밖에는 희미한 새벽빛만이 머물러 있었고 궁정의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그는 침상에서 일어나 잠시 창가에 섰습니다. 어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던 관리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건은 이미 끝났습니다. 관리는 잘못을 인정했고 운송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 한쪽이 다시 불편해졌습니다. 마르쿠스는 그 감정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곳에 있는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는데 왜 분노는 아직 이 방에 남아 있는 것일까요? 마르쿠스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밀라판을 꺼냈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짧게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건은 이미 지나갔다.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다시 적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아직 화가 나 있는가? 마르쿠스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어제의 관리는 한 번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밤새 그 장면을 마음속에서 여러 번 되풀이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화가 났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상대를 판단했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이 받은 모욕을 떠올렸습니다. 사건은 한 번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10번도, 20번도 다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계속 화나게 하고 있던 것은 그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나간 일을 놓지 못하는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아침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수많은 사람이 황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를 들고 온 관리, 토지 분쟁을 호소하는 사람, 군대의 보급을 보고하는 장교, 원로원의 의견을 전달하는 신하. 한 사람이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마르쿠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두 관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폐하, 그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분명 제가 사흘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제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르쿠스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또 시작이었습니다.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피곤함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저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하고 있는가? 마르쿠스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그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황제는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두 관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아니다.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일이다. 그는 탁자 위의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문제 자체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밝히느라 문제를 더 오래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제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게. 잘못이 있다면 책임도 묻게. 하지만 서로를 모욕할 필요는 없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분노는 필요하지 않다. 두 관리는 더 이상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 젊은 서기관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내내 황제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폐하, 말하게.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내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마르쿠스는 뜻밖이라는 듯 서기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누가 내가 화가 나지 않았다고 하던가. 젊은 서기관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마르쿠스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네. 서기관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 분노가 생기는 것까지 항상 막을 수는 없지. 그러나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옮길지는. 황제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네. 서기관은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정말 잘못했다면요? 그때는 더 화를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르쿠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이 크다고 해서 내 분노까지 커져야 할 이유는 없네. 잘못은 바로잡으면 된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물으면 되고, 막아야 한다면 막으면 된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워할 필요까지는 없네. 서기관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탁자 위에 있던 물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이 잔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해보게. 잔이 깨지겠지.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깨진 조각을 치워야 합니다. 그렇지. 마르쿠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깨진 잔에게 하루 종일 화를 내면 잔이 다시 붙겠는가? 서기관도 조금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의 잘못도 비슷하네.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화를 오래 붙잡는다고 이미 일어난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그날 오후, 어제의 곡물 담당 관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에는 새로 작성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사실대로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운송이 늦어진 것은 폭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 부하들의 보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피하려고 폐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르쿠스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관리의 잘못은 분명했습니다. 책임도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제와 같은 분노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못도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왜 거짓말했는가? 관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마르쿠스의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는가? 폐하께 실망을 드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직책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을 숨기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마르쿠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그는 이 사람을 거짓말한 관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인간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책임을 져야 하네. 관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황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자네를 미워하지 않겠네. 관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했으니 이제 바로잡게. 오늘의 실수가 자네의 전부가 되도록 만들지 말게. 관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가 떠난 뒤 마르쿠스는 한동안 빈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제 자신이 화가 났을 때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하지만 사실 관리가 두려워했던 것은 황제를 무시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해석이 달라지자 감정도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 마르쿠스는 분노에 대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해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언제나 사건 그 자체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에 우리가 붙이는 의미가 때로는 사건보다 더 큰 고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마르쿠스는 다시 밀랍판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낄 때, 누군가 나를 모욕했다고 느낄 때, 누군가 일부러 나를 화나게 했다고 생각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알고 있을까요? 그 사람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무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를 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르쿠스는 천천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건과 내가 내린 판단을 구별하라. 그리고 잠시 생각한 뒤 그 아래에 또 한 줄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그의 몫이다. 그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될지는 나의 몫이다. 등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마르쿠스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그는 분노를 없애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찾아왔을 때 그 감정을 곧바로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 법.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판단을 붙잡고 조용히 다시 묻는 법. 정말 그런가? 그 짧은 질문 하나가 분노와 행동 사이의 작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공간에서 사람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던진 분노를 다시 던질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에서 멈출 것인지. 마르쿠스는 등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내 마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지는 아직 나에게 선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황제가 매일 반복해서 연습해야 했던 가장 어려운 통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 황제의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한 장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손에는 봉인된 문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폐하. 마르쿠스는 읽고 있던 문서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장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북쪽 주둔군에서 급보가 도착했습니다. 마르쿠스는 봉인을 뜯었습니다. 몇 줄 읽지 않았는데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명령을 어긴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황제는 분명 병력을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전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지휘관은 자신의 판단으로 병력을 움직였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다쳤고 군수품 일부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황제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마르쿠스는 문서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기다리지 못했는가? 왜 명령을 어겼는가? 왜 자신의 판단만 옳다고 생각했는가? 생각할수록 화가 커졌습니다. 곁에 있던 장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마르쿠스는 곧바로 대답하려 했습니다. 즉시 그 지휘관을. 그 순간 말을 멈추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교는 황제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마르쿠스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금 전 자신이 하려던 말을 마음속에서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그 말에는 판단보다 분노가 더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황제는 문서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1시간 뒤에 다시 오게. 장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폐하, 1시간 뒤에 결정하겠다. 하지만 즉시 명령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르쿠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시간 때문에 제국이 무너지지는 않을 걸세.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분노 속에서 내린 한 번의 명령은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네. 장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마르쿠스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집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원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돌길 위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분수에서는 물이 일정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아무것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령을 어겼다.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명령을 가볍게 여길 것이다. 모두 틀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잘못에는 책임이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옳은 판단과 화가 난 판단은 겉으로 매우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를 처벌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국의 질서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 명령을 무시했다는 사실이 기분 나쁘기 때문인가? 그 질문 앞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후자의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황제라는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는 불쾌감,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잘못한 사람에게 후회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 마르쿠스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분노구나. 우리는 흔히 분노를 다스린다는 말을 들으면 화를 느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르쿠스가 하려 했던 일은 달랐습니다. 그는 분노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화나지 않았다. 그렇게 자신을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인정했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는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정과 자신 사이에 아주 작은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거리는 눈으로 볼 수도 없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에는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정원을 걷던 마르쿠스는 작은 연못 앞에 멈추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수면이 흔들렸습니다. 나무와 하늘의 모습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바람이 멎었습니다. 수면이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그 틀어졌던 하늘의 모습도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마르쿠스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은가? 물이 흔들릴 때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을 억지로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바람이 지나가도록, 파문이 잦아들도록. 그러면 본래의 모습이 다시 보입니다. 분노도 그랬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상대의 작은 말도 모욕처럼 들립니다. 사소한 실수도 악의처럼 느껴집니다. 평소라면 지나칠 일도 용서할 수 없는 일처럼 커집니다. 그 순간에는 자신의 판단이 너무나 옳게 느껴집니다. 바로 그것이 위험했습니다. 마르쿠스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장교가 다시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폐하. 마르쿠스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과 같은 문서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시 읽어보았네. 장교가 기다렸습니다. 그 지휘관은 명령을 어겼다. 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장교는 황제가 중벌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그가 왜 병력을 움직였는지는 확인했는가? 장교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직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것부터 확인하게. 폐하. 하지만 명령을 어긴 것은 분명합니다. 마르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하지. 그러나 사람을 벌하기 전에 그 사람이 무엇을 보았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장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황제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곳에서 알지 못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 두려움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잘못된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다. 혹은 정말 자신의 판단을 과신했을 수도 있겠지. 마르쿠스는 문서를 접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한 뒤 책임을 묻도록 하게. 필요한 벌이라면 내리겠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내 기분을 풀기 위한 벌은 내리지 않겠네. 며칠 뒤 자세한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지휘관이 명령을 어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찰병이 적군이 민간인들이 머물던 지역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고, 지휘관은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은 성급했습니다.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황제를 무시하기 위해 내린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보고서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즉시 명령을 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아마 그 지휘관의 직책을 빼앗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었겠지요. 하지만 이미 내린 말과 명령은 되돌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날 마르쿠스는 다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시간은 분노의 적이었습니다. 분노는 지금 말하라고 재촉합니다. 지금 따지라고 합니다. 지금 결정하라고 합니다. 지금 상대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날 저녁.
마르쿠스는 작은 밀라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판단을 서두르지 말라.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 아래에 다시 적었습니다. 시간을 두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더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해 마음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던 돌바닥도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뜨거울 때 모든 것을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기다려도 됩니다. 숨을 한 번 더 쉬어도 됩니다. 잠시 자리를 떠나도 됩니다. 대답을 내일까지 미뤄도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대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그러나 지혜는 말합니다. 조금 뒤에도 할 수 있다. 그날 이후 마르쿠스는 화가 날 때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곧바로 말하지 않는 것. 곧바로 결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묻는 것. 이 감정이 조금 가라앉은 뒤에도 나는 같은 말을 할 것인가? 대답이 그렇다면 그때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니라면 그 침묵 하나가 불필요한 상처를 막아준 것입니다. 그것은 화를 억누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에게 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자기 마음의 결정권을 다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르쿠스는 등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화를 크게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를 낼 수 있는 순간에도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짧은 순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례한 말을 듣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며 믿었던 사람이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물론 상대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사과받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은 그보다 한 걸음 더 안쪽을 바라보게 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했는가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오늘의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곧바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기다려도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상대에게 상처를 돌려주기 위한 것인가? 둘은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화가 났습니다. 그 역시 모욕받았고 무시당했고 사람들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생 연습한 것은 화가 전혀 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난 순간에도 자기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을 화나게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말을 하십시오. 선을 그어야 한다면 그으십시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물으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평온까지 가져가게 하지는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던졌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다시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서 내려놓는 것이 더 강한 선택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내일의 마음까지 내어줄 것인가? 대답이 아니라면 오늘의 분노는 오늘에 두고 가십시오. 내일 아침이 오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의 마음을 누구에게 맡길지는 다시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평생 다스리려 했던 가장 거대한 제국은 로마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보다 훨씬 작지만 훨씬 다스리기 어려운 곳. 바로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작은 제국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스릴 수 없어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화가 찾아오는 날에는 기억하십시오. 분노를 느꼈다는 이유로 당신이 진 것이 아닙니다. 분노에게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했을 때 비로소 마음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자리는
당신의 것으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